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길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괜히 잘못 사고 팔고 했다가 바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에 팔아야 될 걸 알지만 괜히 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까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XRP 속보와 함께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큰화는 거품이다. XRP 수요는 제로다. 이렇게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 XRP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그런 문장들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진짜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늘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XRP가 빠질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들 거품이네, 제로네, 실패네. 시장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왜 이런 말이 나온다부터 살펴봐야겠죠.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비트코인 본드 CEO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토큰화라는 게 장기적으로 XRP 수요를 만들지 못한다. 이미 DTCC가 증권 결제를 저비용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리플이 말하는 토큰화 서사가 허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붙어가지고 XRP는 기관 신뢰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용 토큰이다. 이렇게까지도 언급을 남겼습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고 리플 투자자분들이라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주장들 자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요. XRP의 가치라는 게 토큰화 그 한 단어에 과연 달려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 금융 백엔드 인프라라는 이런 구조 속의 일부인 걸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토큰화 같은 경우는 수많은 퍼즐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XRP의 본질은 백엔드입니다. 돈과 자산이 국경을 넘을 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엔진, 그게 바로 XRP의 역할인 거고 시간과 지도를 놓고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처음에는 미국 안에서 작은 규제 실험으로 시작했었죠. 그러다 브라질에서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2억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토지청은 부동산 등기를 리플과 함께 블록체인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컨트롤 알트라는 회사는요. 글로벌 대체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기자 속에서만 있는 실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계약, 실제 프로젝트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식 결제 하나만 두고 DTCC를 들먹인다? 이거는 서울만 보고 한국 전부 다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하나, 수요가 제로다. 이거는 데이터랑 맞지가 않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면서 개인 지갑 주소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만약에 진짜로 수요가 없었다면 왜 고래들이 꾸준하게 XRP를 매집을 할까요? 왜 기관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프로젝트를 굴릴까요? 말과 숫자가 다르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더해집니다. 결국에 RLUSD는 리플 레저 위에서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쓰는 순간 최소한의 수요는 XRP로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제로라고 말한다? 이건 솔직히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 주체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피에르 로샤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정말 단순한데요. 비트코인 외에는 전부 다 잡코인이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사실상 현실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신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은행과 정부기관, 핀테크가 원하는 것들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돈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바로 리플 XRP의 영역인 거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XRP가 3달러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틈에 부정적인 기사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상승할 땐 장밋빛 전망만 보이고 하락할 땐 정말 끝장난 것처럼 이런 말만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조정은 언제나 있었고요. 그 뒤에는 매집과 반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올해 1월 달에 어땠죠? 50%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 3배가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의 리듬감이라는 거고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3달러 지지선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인 거 맞아요. 못 지키면 2.6, 2.4, 시험은 2.4달러까지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 불안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가격은 그냥 파도에 불과합니다. 크게 일렁일 수도 있고 출렁이고 요란하게 흔들리죠. 근데 하지만 배를 움직이는 거는 해류입니다. XRP가 만들어가는 결제 인프라, 토큰화 구조, 글로벌 파트너십 이게 바로 해류 그 자체라는 거고 파도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해류는 어쩌죠? 결국에 한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게끔 도와줍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오늘의 가격이 아니에요. 내일의 역할인 거지. 지금은 토큰화 거품이라는 말로 싸우고 있지만요. 앞으로는 질문 자체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자산을 어떤 속도로 옮길 것이냐. 그때 백엔드로 어떤 네트워크가 깔려 있느냐. 이게 진짜 핵심인 거고 저는 하루 그냥 등락보다는요. 10년의 표준을 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숫자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 파일럿은 계약이 될 거고 계약은 관성이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가격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거품이다, 제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확신이 더 커졌는데요. 왜냐면 이런 말들은 늘 조정 하락장마다 반복이 됐었고 그 뒤에는 언제나 반등이 있었고 재평가가 있었죠. 우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하락만 볼 수도 있고요. 10년의 표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표준 보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 위에서 우리의 그 다음 결정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오늘 영상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전부 다 읽어보면서 다음 영상 통해서 한번 다루어 드릴 예정이고, 오늘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새벽 시장에서 상당히 요동초 썼죠. 이더리움이 급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빠졌지만 오후장엔 어떠나요? 다 조금씩 말아 올리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장면들 보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하락장 시작인 건가?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들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더리움이 약세라서 빠진 건지, 아니면 글로벌 이벤트랑 맞물린 구조적인 조정인 건지.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 구조적인 흐름 쪽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경부터 봤을 때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건 이더리움이었죠. ETF 기대감 때문에 연초 이후에 자금이 무려 110억 달러나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규모였던 데다가 기관 자금이 이렇게 밀려들다 보니까 레버리지 포지션도 엄청나게 쌓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포지션들이 조정 한 번에 연쇄적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400억에 가까운 규모 청산인 거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롱 포지션 끌고 가기는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저는 이 지점 자체가 정말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400억 청산이라는 숫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이더리움이 약세라서 알트코인이라서 떨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거시 이벤트 그리고 ETF 이후에 과열된 포지션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시중 자금들은 여전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특히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쪽으로 쏠림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기관 자금들이 ETF를 통해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변동성은 크지만 구조적으로 여전히 강세 흐름이 살아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번 급락은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잭슨홀이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나온 숨고르기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요,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한마디가 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소하거나 아니면 더 키울 수 있을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을 공포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이더리움 ETF 자금이 워낙 크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큰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가격에만 매몰되면 시장의 진짜 본질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정은 끝이 아니라 그냥 과정인 거고, 앞으로의 글로벌 자금의 방향들 그리고 정책 이벤트들, 이런 흐름들을 읽어내는 게 투자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4,950원에 매도했다가 4,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샀더라면 수익은 물론이고 수량까지도 대폭 늘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4,950원일 때 사람 마음은 이제 곧 5,000원 돌파하고 더 크게 갈 거다, 이런 기대가 앞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조금 남기고 매도하면 꼭 그 뒤에 다시 막 올라가죠. 그러면 마치 나 혼자 버려두고 버스가 떠난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결국에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다시 매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단타를 칠 때마다 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로서 이어지고는 합니다. 사실상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결과를 미리 알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그 중에서도 리플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꼭 4,900원 뚫고 5,000원 그 이상 갈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좋은 타점이어도 수익 실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가장 흔한 걱정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팔고 나면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걱정 때문에 결국에 수익 실현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요, 그걸 쫓다 보면은 정작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사야 될 때 못 사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부터 10까지의 흐름이 있다면은 2에서 3에서 만족하고 7에서 8 정도에서 만족하는 이런 매매 습관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팔면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불필요한 걱정들 자체가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몰빵 투자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단기 고점이나 저점 활용해서 감을 익혀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전용 타점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4,850원의 단기 고점 타점을 안내드렸을 때도 비중 조절해서 10% 20%만 일부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여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팔고 나면 더 상승할까봐 5,000원 뚫고 만원까지 갈까봐 못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몸을 원하면서 혹시 다칠까봐 운동을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냉정하게 지금 시장 흐름을 보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할 익절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결국에 살아남는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대해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